오늘은 성희롱의 성심리를 한번 다뤄보는데, 우리가 기존에 보게 되면은 성희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때 한번 해석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 심리 교육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성희롱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자, 성적으로 희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희롱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방과 치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성희롱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뭘 예방을 하던가, 아니면 성희롱에 관련된 피해를 치료한다든가, 아니면 성희롱을 했던 가해자 입장이다 그러면 가해자가 왜 그렇게 작용되는지를 알아야 자기 자신이 그걸 바꿔나갈 수가 있거든. 문제는 뭐냐면, 이 성희롱은 특히 성범죄에 관련되는 성범죄들은 자기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몰라. 그게 왜 모르냐면 바로 성심리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은 이 성희롱이라는 걸 한번 유심히 보게 되면 성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롱이 들어가 있어요. 자, 재밌는 게 성이 작용하는 곳은 성심리가 작용을 해요. 요 희롱이라는 거는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 성은 성정보, 우리는 성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성정보가 마인드의 마음, 그 다음에 이 안에 성마음인 이드가 이렇게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마음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도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다뤄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그냥 마인드로 놓고 본다고. 마인드로. 전체를 마인드로 놓고 보다 보니까 너 마인드가 성에 관련돼서 잘못됐다 뭐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성의 희롱은 바로 이 이드에 관련되어 있는 성마음이 작용을 하고 희롱은 마인드가 작용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희롱이라는 말이 뭐예요? 희롱이라는 말이 놀리는 건 놀리는 거, 장난치는 게 한마디로 뭘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성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 지금 이게. 근데 장난치는 거는 마인드인데 성은 이 이드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이 마인드와 이드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이 몸 안에 실제로 마인드가 작용을 하게 되고, 마인드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 안에 다시 이드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의식과 의식으로 작용을 하고, 여기에 분명히 또한 마인드와 그 다음에 이드로 기억을 하게 됐어요. 기억. 여기는 성기억이 되겠지. 이 앞에는 그냥 일반 기억이 되고,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 정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분명히 마인드는 희롱하는 거는 마인드야. 장난치고 웃고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 거, 그거 자체는 뭐예요? 그거 자체는 재밌는 거야. 나름 재밌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는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인에게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냥 재밌게 해주고 싶은 거야. 재밌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게 이드와 연결이 되게 되면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뭘 하냐면, 이 성희롱의 관점은 어디의 관점이냐면,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이드는, 성에 대한 정보는 누구 거예요? 누가 성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에 대한 정보, 이 정보는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 여기 나한테 들어올 때 이게 이든지 아닌지를 뭘로 구분해요? 이게 이드냐 아니냐는, 여기는 성기억에서 기억을 하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거나 또는 언어적 행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럴 때 만약에 이 남자가 그냥 재밌으라고 한 말이야. 예를 들어 고추 잘 먹네? 재밌으라고 한 말이야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의 기억 속에, 이 여자의 기억 속에, 요 기억에 고추는 성으로 기억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말은 잘 먹는다는 뭐예요? 마인드야. 이드에서는 이게 고추가 이드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잘 먹네? 그러면 이 잘 먹는 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마인드로 가지. 그런데 고추는 어디로 가? 무의식이 작용해서 성에, 기억에 관련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거 자체가 들어온 게,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마인드에
잘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추에서 뭐가 만드는 마인드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야. 굉장히 안 좋은 상처가 감정이 나빠지는 감정이 만들어지게 감정의 상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대신 이 고추에 관련되는 거는 여기는 안 좋은 거지만 성에 대한 기억이 이드가 상처가 기억이 됩니까? 기억이 안 돼요. 이거는 기억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의식이 작용을 할 때 분명히 상처로 마인드에 상처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걸 끌고 가 작용을 할 때 여기서 표현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되니까 뭐가 만들어져? 무의식에서는 이 마인드에 상처가 작용됐던 이거를 치료하려고 되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이 마인드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이 고체에 관련되는 이 이드와 연결되어 있는 상처는 어디 거냐면 주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냐면 받는 사람이 느끼면은 그게 상처인 거야. 그래서 성희롱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성과 이드와 마인드가 결합되어 있는 이드와 마인드가 결합돼서 재밌고 즐거우려고 했던 것이 재밌고 즐거우려고 했던 게 누구에게? 여자에게 마인드의 상처를 만드는 게 바로 성희롱의 실체예요. 마인드의 상처를 만들어. 그런데 남자는 마인드의 상처가 없잖아. 남자는 마인드의 상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여자에게 마인드에 상처를 준다고 상상조차를 안 해요. 생각도 안 해. 왜?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 얘 되게 재밌어 할 거라고.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야. 이 성희롱을 관련되는 것이 왜 무섭냐 그러면은 자기는 재밌으라고 한 말인데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상처를 입냐면 바로 이 이드라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왜? 이드에서 뭘 하니까 여기에 요거는 나쁜 거. 이드에서는 팩트가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성에 관련되어 있는 상처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뭘 만듭니까? 여기에서 끌고 오게 되니까 무의식이 여기에서 있는 나쁜 기분이잖아. 나쁜 기분. 여기 나쁜 기분이잖아 이게. 나쁜 기분은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나쁜 기분인데 이거를 무의식이 딱 끌고 오게 되니까 무의식에서는 뭘로 작용을 해? 마인드에서는. 나쁜 감정. 부정 감정으로 작용이 되게 되니까 이 기억에 마인드가 부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추가 문제가 아니라 잘 먹는 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먹는 게 핵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관련되는 이드 정보에 의해서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인드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는 게 성희롱의 문제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인드가 잘못됐나 그러면? 성희롱의 가해자 입장을 한번 보는 거야. 자, A라는 이 사람이 가해자야. 이 사람은 피해자에게 뭘 했어요? 성에 관련돼서 자기는 성을 표현한 게 아닌 거야. 자기는 그냥 재밌으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 그 내용이 성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을 하는 거야? 그 내용이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이 그거를 성으로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머리 기네? 야 머리가 하늘하늘 거리니까 되게 좋겠어. 자 만약에 머리가 하늘하늘 거리니까 굉장히 좋겠다 라는 말을 했어. 그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얘기거든. 근데 만약에 그걸 듣는 사람이 머리가 하늘거리는 거는 성이야.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성에 관련되는 발언을 한 거나 같은 이치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뭐가 만드냐면 마인드에 상처가 만들어져요. 마인드의 상처는 왜 생기냐면 바로 이 기억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 무의식에서 기분을 만들어서 기억 쪽으로 집어넣어준다 그랬잖아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기분이 나빠지게 여기서 성의 상처에 의해서 이게 안 맞진 않으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 거. 저 얘기를 나한테 왜 해? 내 남편도 아닌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남자친구도 아닌 사람이 저 얘기를 왜 해? 내 남자친구의 얘기에서 기분이 나빠질 정도인데 왜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기분이 딱 나빠지니까 이 마인드의 무의식에서는 바로 상처를 유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정보가 고추가 잘 먹네 이렇게 됐던 이 정보가 뭐가 만들냐면 내 마인드에 상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희롱의 실체예요. 그러면은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을 한번 놓고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나한테 상처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알려주질 않아. 왜? 여기서 멈췄잖아. 이해됩니까? 이 의식이 팩트를 가져오잖아. 어떤 팩트를 가져오는 거야? 고추라는 팩트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기분, 자기한테는 나쁜 걸로 기억이 돼 있는 거거든, 이게. 그냥, 그거는 나쁜 기분인 거야. 그래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고추 얘기만 나와도 싫어. 이렇게 나쁜 기분으로 내려있다니까 의식에서는 표현하나? 표현 안 한단 말이야. 억압을 해버려. 억압이 되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라, 난 지금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대부분들이 언제 벌어집니까, 이게? 성희롱에 관련된 가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피해가 일어났어. 자, 그러면 이 가해는 무슨 가해예요? 이득이죠. 누구 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익에 대한 정보에 대한 가해거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마인드의 상처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피해가 대부분들이 뭐냐, 그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서. 대부분은 언제? 돌아서서 가보니까 이렇더라가 돼버린 거예요. 왜? 여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인드에서. 스트레스. 수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해석하는 가운데서 상처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성에 관련되니까 이 고추 얘기가 나왔어. 고추 잘 먹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왜 고추에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까? 성희롱 발언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못하지?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상대방은 뭐라 그래? 아니 먹는 고추를 얘기한 건데 너 왜 이렇게 흥분해? 되게 이상해져. 이상하게 그렇게 대하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이것이 이 이드가 이 사람한테는 이 가해자에게는 이드가 아니라 그냥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가해자는 뭘로 한 거냐면 그냥 마인드로 얘기를 한 거야. 자, 마인드로 얘기를 했어.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단어를 곧 여기 자기 기억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에다가 이드로 고추를 딱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 들어오는 정보는 누구 거야? 말한 사람 거야? 아니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걸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들어왔을 때 사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성에 관련된 걸로 내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 나는 마인드였는데? 이상하게 되는 거야, 여자가.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은 바로 이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이게 왜 발생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성희롱은 성을 가지고서 희롱, 즉 재밌으려고 한 거였거든. 재밌으려고 했는데 상대에게 뭘 만들어? 마인드에 상처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성희롱이 범죄인 거예요. 성희롱이 굉장히 싫은 범죄가 돼요. 왜 범죄가 되냐면 자 여기에 기억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에 대한 기억이. 근데 이 고추에 관련된 얘기를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 그럼 A라는 사람은 마인드야 아니면 이드야?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A라는 사람이 마인드일까요? 이드일까요? A라는 사람이 고추 잘 먹네라고 얘기했어. 기억되죠, 당연히. 뭐라고 기억됩니까? A라는 사람이 고추를 잘 먹는다라고 얘기했어. 어디 기억됩니까? 마인드의 기억이 돼요, 이게. 이게 마인드의 기억이 된단 말이야. 이지? 그죠? 그런데 이게 들어가서,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마음에서 작용할 때는 A라는 사람이 잘 먹네라고 얘기한 거는 마인드로 가고, 여기에 이드, 고추는 이드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드에서 기분 나빠서 무의식에 뭐가 만들어져요? 이 기분이 나쁜 감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이 뭐가 돼요? 나한테 상처가 돼버리는 거야, 마인드에서. 이 일련의 과정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상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들을 포함해서 마인드로 넣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희롱이 만들어지는 게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면 사람들이 싫어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의도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희롱은 의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의도는 뭐예요? 계획하는 거야. 일부러 하는 게 일부러. 상대방들이 성희롱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상대방들이 그걸 얘기도 했는데도 계속하고 있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계속 의도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범죄예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고 자기는 마인드로 그냥 툭 던져주고 얘기를 했던 것 뿐인데 상대가 상처를 입었어. 의도하지 않았어. 그건 뭐야? 우발적이란 얘기야. 왜? 이게 마인드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툭 던지면서 재밌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거든. 근데 재밌게 하려고, 이게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분명히 이 고추라는 것이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거라고 아예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우발이 아니라 의도가 됐다 해서 계획범죄라 그래. 그래서 성희롱은 우발범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범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우발범죄와 계획범죄 구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 이런 상처를 주는 거다 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건 진짜 미안하다, 그건 잘못된 거네, 나는 그런 뜻은 솔직히 아니었다, 사과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엔 성범죄에 관련된 성희롱이 발생을 안 해, 우발적인 사람은. 그런데 이거 보니까 재밌거든. 사람들이 막 거부하는, 너무 재밌는 게 이거 계획하는 거야. 이거는 계획범죄야. 엄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엄하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뭘 갑니까? 성희롱을 하면서 성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성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성추행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성희롱, 그 다음에 나 이제 성추행으로 갑니다. 성추행에서 어디로 갑니까? 성폭력으로 진화돼 나가거든요. 이 단계에서 막아줘야 돼. 이 단계에서. 물론 바로 성폭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왜? 상처가 크게 작용이 될 때는.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재밌게 가다 보니까 너도 재밌어 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말을 안 하거든, 상대방들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요렇게 해서 마인드에다가 이들을 담아가지고 계획적으로 마인드에다 이들을 담아서 딱 했더니 반응이 나오는 거야. 막 거부하는 반응이 되게 이쁜 거야. 재밌는 줄 아는 거야, 상대방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닌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데도 계속하고 있다. 이건 의도가 되는 거야. 무조건 갖다 신고해가지고 이거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만 멈추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만들어져. 왜?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희롱에 관련되는 거는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이 관련되는 내용의 프로세스를 빨리 알려줘야 돼. 근데 아무도 안 해. 성희롱은 이렇게 해서 만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고추 얘기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식사하면서 고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왜? 난 마인드. 아니, 우리가 고추 먹으면서 고추 먹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데, 듣고 보니까 은근히 재밌는 거야. 오, 저렇게도 연상이 되겠네. 가르쳐주고 앉아있다니까?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이게 마인드와 이드가, 정보 단위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야. 하긴 마음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속마음은 알겠어. 지금 우리가 학자들이라든가 성에 관련된 거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성심리가 있어. 성에 작용하는 심리에. 성심리.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성심리잖아. 이게 지금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금. 여러분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심리를 딱 해석을 해보니까 성희롱이 어떤 건지 눈에 확 띄어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 가지고 작용이 되는 게 성희롱이에요.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야. 그럼 들어오는 정보는 대체적으로 뭡니까? 이 마인드에 들어오는 정보는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시각, 청각, 촉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시각, 청각은 희롱이야.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촉각이잖아. 요거는 추행이야. 요건 추행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이용해서 들어왔느냐, 아니면 촉각으로 통해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촉각으로 통해서 내게 성희롱이 발생됐다는 건 성추행이라 그래, 그거를. 성추행. 내가 이 사람한테 우리 악수 한번 할까? 예를 들어서 악수를 딱 했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손이 잡는 거잖아. 촉각이야. 손이 잡혔는데 성추행 당했다면 어떡할래?
그거 성추행 맞아. 상대방이 성추행이다라고 생각하면 성추행이 돼버리는 거야. 왜? 사실이야. 상대에게 뭐가 만들어져요? 이걸로 인해서 상처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자에게 악수할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딱 하고 서로 요만큼 되면 안 돼.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여자와 남자의 이게 법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돼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손 잡는 것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거든. 왜? 성기억에 손 잡는 거는 성기억에 만약에 그 여자에 관련돼서 상대방이 손을 잡는 거는 나쁜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자기한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악수 한번 청하는 것 자체가 성희롱 발언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악수를 해버리게 되면 성추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성폭력은 뭐냐? 성징이라는 게 있어요. 성징. 여자에게든 남자에게든 성징이 있어. 즉 성을 표현하는 신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접촉이 됐을 때를 바로 성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강제적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추행도 그렇고 성희롱도 그렇고 다 강제성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의도하지, 즉 상대방이 의도한 게 아니야. 근데 재밌는 건 들어오는 정보는 내가 만든 거 여기에서 결정이 되거든.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정보는. 그러다 보니까 시각과 청각에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시각과 청각이 될 때 우리가 뭐가 작용합니까? 대체적으로 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표정. 행동에서는 대부분 제스처들, 즉 타치, 접촉이 되지 않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말과 표정. 우리 예를 들어 뭐 뒤에서 허그, 뭐 앞에서 안아주는 거, 이거 다 신체 접촉이거든. 그건 성추행이에요. 그런데 희롱은 대부분 말과 표정, 그리고 또 뭡니까? 제스처라고 표현을 해. 이 제스처들이 바로 뭘 갖냐면 성희롱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의도화했느냐, 그 다음에 우발적이었느냐. 만약에 우발적이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 돼. 근데 정중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다. 그건 의도화하는 거예요. 최소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최소한 이것이 하나씩 우리는 기본을 알아야 이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이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게 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해자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피해자에게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것이 우발적이었느냐? 아 진짜 말 그대로 마인드로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를 이대로 해석을 했구나라는 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기억에 관련된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기억과 연결되는 이 성희롱에 관련된 걸 꼭 뭐 우리가 볼 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성희롱이 아니야.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여기에서 성희롱의 기본은 뭐라 그랬어요? 재미라 그랬잖아. 재밌게 해주고 싶은 거야. 상대를 재밌게 해주고 싶은 거야. 자기 딴에는 재밌으라고 분위기 좋으라고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게 이상해진 거야. 이게 노골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희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우발적으로 가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왜 우발적이야? 나는 그럴 뜻으로 얘기했던 게 아닌데 상대가 이렇게 간 거야. 이것마저도 성희롱이라고 아예 대놓고서 몰고 가버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남자 여자 말 섞으면 안 돼. 말을 섞으면 안 된다고. 내가 여기 이렇게 했는데 내가 표정을 눈을 띵그렇게 떴어. 저거 성희롱이야. 어떻게 할래? 내를 바라보는 게 성적으로 바라봤다 이거야. 어떻게 할래? 눈 띵그렇게 뜨는 거는 뭘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를 성적으로 본다라고 자기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거야. 남자 여자 완전 분리가 돼야 돼. 잘못하면은. 그래서 성희롱에 관련되는 거를 우리가 논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의도하고 계획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하자.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그거는 솔직히 나는 좀 기분이 안 좋더라. 화를 내고 상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참 기분이 안 좋더라. 그랬냐? 나 그건 진짜 몰랐다. 그건 내 정중히 사과할게. 그날 상처 치료돼요. 그날. 솔직히 그렇잖아. 그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제일 이게 하는 게 뭐야?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야, 내가 원래 그럴 뜻은 아니었다. 근데 난 너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다면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할까, 그렇게?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미안하다. 그랬지! 손해배상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이게 다 법으로도. 무서워서도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문화가 돼버렸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그랬냐? 나는 진짜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그랬냐? 너가 그랬다 그러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했다 그랬지. 녹취 딱 해가지고 증거 서류 딱 첨부해서 내버리면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바로 불신문화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모르잖아, 지금.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 뭘 알아? 성희롱 하지 마라. 여러분들 성희롱 예방교육 어떻게 받고 있나요? 성희롱 예방교육 다 받아봤잖아. 뭐라고 해? 피하라 그러고, 또, 신고하라 그러고, 조그마한 거는, 지금 이걸 알긴 알구나 하는 얘기인 줄은 알아보지? 몰라. 말들은 참 잘해. 이게 고추가 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여성 비하 발언,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회식 자리에서, 무슨 자리에서, 해서, 아무튼 비일비재하게 성희롱과 성추행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아주 문제가 굉장히 많아. 왜 문제가 점점 그렇게 예방교육 많이 하고, 맞잖아. 예방교육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계속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많아질까? 예방교육 자체가 성희롱 하라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예방교육을 하면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여기에 기억을 하게 되죠. 성의 기억을 하게 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과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으면 다 성희롱이 돼버리는 거야. 남자는 재미있는 거잖아. 재미있는 거. 그러니까 마인드에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재밌잖아. 몰랐다니까. 이 고추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젠 알게 된 거야. 재밌는데 다 뭘로 만들고 있어요? 계획범죄를 지금 다 몰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원래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던 것들, 정말 이게 성희롱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갔던 것들이 점점 구체화되면 될수록 성희롱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바로 성에 관련되는 말들이, 성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드와 마인드가 작용이 될 때, 이 이드를 결정하는 거는 누가 마인드가 아니라 이드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을 해? 당사자가 결정을 해. 당사자.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정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야.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의도해서 한 거는 상대하고는 관계없이 결정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자체가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으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의도가 된 거냐, 아니면은 의도가 된 건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발생됐다면 정중히 사과로 마무리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그렇게 됐을 때 상대에게는 이렇게 이드로 작용된다는 거를 남자도 알던 여자도 알고 다 알아야 돼. 근데 대부분들이 이렇게 작용되는 성심리를 전혀 인지를 못해요. 전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성심리가 여기에서 계속 이 성심리하고 여기 성의 기억이 들어오는 이드에 관련되는 정보하고 맞지 않으면 이후야를 막론하고 마인드에 상처, 즉 감정의 상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감정의 상처가 생기게 되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 기억되어 있는 성에 대한 이것을 뭘로 기억을 합니까? 성에 대한 상처니까 수치심으로, 그리고 상처로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처로 기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공격하고 싸우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료가 되면 되는데 치료가 되질 않는 거야. 계속 들춰내는 거야. 들춰내게 되면은 더 고통을 받겠죠. 더 고통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여자들이 표정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남자들은 자꾸 더 재밌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여자 얼굴이 표정이 어두우면은 웃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자기 마누라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이거 성희롱 하나?
와이프는 성희롱 안 해. 맞아 뒤지니까. 와이프한테 성희롱 했다 맞아 뒤지거든. 타인이니까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 표정이 어두워도 도망가는 거야. 왜? 스트레스 받을까. 근데 타인일 경우에는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함께 그런 분위기에 있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면 기왕 일하는 거 좀 재밌게 일을 하고 싶거든. 그래서 자꾸 웃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괜히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기에다가 이들을 하나 툭 집어넣어가지고 문제 생기게 한다든가 별의별 일이 다 생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누구 한 명이 이렇게 우리 뭐 누가 있어. 그럼 누구누구씨 오늘 커피 한 잔 주면서 오늘 저희한테 소주 한 잔 할까? 이거 성희롱일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진짜 밥 먹자는 걸까? 이건 먹어봐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자가 생각을 할 때 이 기억에 밥 먹자는 말은 성과 연결이 돼 있으면 어떡할래?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성희롱 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비일비재진 거야. 요즘 밥 먹자? 밥 왜 먹어? 같이 밥 아니지. 술 한잔 하자. 술 왜 같이 먹어? 단둘이서. 단둘이 술 먹는 이유. 요즘은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단둘이 술을 먹었다. 뭐 좀 이상하지? 그렇게 되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진짜 술 한잔 먹자고 얘기했던 건데 얼떨결에 이게 성과 연결되는 이상한 놈이 돼버리는 거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직장인이 됐든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얘기를 해줘야 돼. 왜? 이디의 정보와 마인드의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추 참 잘 먹네. A라는 사람이 고추 참 잘 먹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잘 먹네는 마인드가 되고 고추는 이드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바로 성희롱의 발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마인드로만 얘기를 한 거라면 억울해도 이런 억울함이 없는 거야. 억울해도.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반복됐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알려줘야지.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여자들이 이렇게 들을 때는 그게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 그러냐? 몰랐다. 딱 사가면, 아, 그래도 이 사람 진짜 지식 있고 양식 있는 사람이 왜? 자기는 마인드인 줄 알았는데, 그랬었구나. 그건 내가 잘못했다. 그날 고소당하고, 그날 탁살나. 그건 고소거리가 아니란 얘기야.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은. 그러면 다 아니었다. 오리발 내밀 거 아니야, 그게. 그래, 처음 한 번은 오리발 내미는 거 봐주자. 이게. 근데 또 반복됐다. 이건 의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건 계획범죄야. 그건 계획이야, 계획. 그래서 우리는 뭘 해주냐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라는 걸 빨리 알려줘야 돼.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갈 때, 이런 이디에 갈 때,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런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본인은 재밌었는지 몰라도 상대에게는 왜 상처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한테 상처를 입히는 건 뭐예요? 범죄잖아. 내가 말과 행동과 표정에 관련되는, 아까 얘기했던 말과 표정 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표정인 표현을 가지고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즉 상대에게 상처를 유발한다든가 몸에 상처를 유발하면 상해죄가 될 거고, 마음에 상처를 유발하게 되면 심리 상처를 유발했잖아. 심리에 상해를 입힌 거야. 범죄거든. 이게 범죄야. 특히 성과 연결되면 그걸 우리는 성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성범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알려줘야, 아,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내가 표정 하나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 그리고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돼.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게 하는 거야. 참 재밌죠?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표현을 뭘로 한다 그랬어요? 성의 표현은 의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의 표현은 의도적으로 합니다. 의식을 갖고 한다고 성의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성의 표현은 쉽게 잘 안 해요. 타인에게는. 그런데 뭐해? 표현에서 마인드의 표현은, 마음의 표현은 이게 뭘로 작용한다? 무의식이 작용한다 그랬잖아. 이 무의식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라든가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경우에는 무의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처음 본 사람들, 업무하는 사람들, 나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의식이
최소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의식이 최고로 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성희롱이 대체적으로 조금 친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 생각할 때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희롱은 대체적으로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위에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위에 뭔가 있고 얘는 무조건 날 따라오게 돼 있어 하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이 작용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이유는 재밌잖아. 거기에 야, 성 얘기까지 집어넣으니까 더 재밌는 거야. 음란패설 한번 한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근데 그 음란패설이 여자에게 뭐를 만들어요? 성형 상처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가 이 뒤에 뭘 가지고 있냐면, 오, 좋은 거 온대. 요건 좋은 거.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요게 딱 들어오면 진짜 재밌고 좋은 거야. 그렇게 꽃이 먹는 식륜까지 해감이 잘 누른 거야. 그건 성희롱입니까? 그건 성희롱이 아니야. 참 재밌죠? 그건 성희롱이 아닌 거야. 서로 같이 재밌게 음란패설 한번 놀았던 것 뿐이야. 서로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게 성희롱이 되는 거야. 즉 성희롱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가해하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피해자의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성희롱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한 번은 살펴보고 가해도 우리가 우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느냐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려면 요거를 한 번은 우발적이라고 한 번은 믿어주자는 거야. 한 번은. 근데 추행은 다릅니다. 이거 추행은 좀 달라요. 그런데 성희롱에 관련되는 부분은 말과 표정으로 작용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나마 상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상처? 아니에요. 성희롱의 상처는 성추행, 성폭력의 상처야 맞먹어요. 왜? 성의 상처가 아니라 바로 성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마인드의 상처를 만들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뭘 하냐면 상처의 깊이가 거의 비슷해요. 왜? 이 앞에 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이. 이해가 됩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시각정보냐 청각정보냐 촉각정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깊이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시각정보예요. 그럼 상처가 제일 커지는 건 뭘까? 상처를 표정이에요. 남자들이 음흉하게 쳐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날요. 굉장히 음흉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청각이잖아요. 근데 왜 성폭력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냐? 시각, 청각, 촉각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작용하거든요. 이 5개가 다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추행은 시각, 청각 없이 촉각만 작용이 됐다면 성희롱이 오히려 더 커요. 상처가. 성추행보다. 5개의 감각기관 중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작용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상처의 크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이런 얘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A라는 사람이 고추 잘 먹네라고 얘기를 할 때 음흉하게 웃으면서 얘기했다면 이거는 생각보다 상대방이 이 데미지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 마인드의 상처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가 생깁니까? 회식 자리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이제 회식 그러면은 이제 상처야. 회식하면 상처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 왜? 바로 그 분위기가 나에게 함께 상처, 고추 때문에 만들어진 상처가 아니라 뭐 때문에? 여기에서는 잘 먹었네, A라는 사람, 회식, 또 분위기, 이게 다 마인드죠. 회식했던 거, 분위기였던 거, 오늘 관련되는 이 환경과 이런 관련되는 것들이 다 마인드거든. 고추 하나라는 이드에 의한 이가 하나가 잘못되면서, 왜곡되면서, 뭐가 만들어? 마인드에 관련된 이게 한꺼번에 나 상처로 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사람도 상처가 되는 거고, 회식도 상처가 되는 거고, 분위기도 상처가 되는 거고, 여기에 회식과 이 분위기, 이건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추 가지고는 아니에요. 요런 회식 자리도 나의 뭐예요? 나에겐 성희롱인 거야. 우리 오늘 회식할까? A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상처받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희롱이라는 놈이 움직이게 됐을 때는 이 마인드의 상처가 입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성희롱. 마인드의 상처는 누가 받는다했어요? 성에서. 마인드. 여자만 받잖아. 그래서 성희롱이 대체적으로 누구에게 발생합니까? 가해자가 남자가 되고 피해자가 여자가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가 여자고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역심이지. 심리가 역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여자가 가해자고 남자가 피해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웃기죠? 왜? 심리가 정반대로 작용하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과연 이거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하는 강사 중에 내가 이거 아는 사람 다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다 얘기하는 게 교과서에서 지식 읽고 앉아있는 거야. 그거 다 뭐예요? 재밌는 거야. 성폭력 권장교육이, 성희롱 권장교육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계속 본인들은 몰라, 그거를. 강사들도 몰라. 그거를 만든 사람도 몰라. 왜 그래요? 마인드만 다뤘기 때문에 그거든. 마인드. 지식만 가지고 다룬 거야, 지식으로. 그것도 마음 가지고 다룬 것도 아니야. 지식만 가지고 다뤄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냐면, 인간의 마음은 지식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지식하고. 지식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기억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기억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과 유사한 게 나오면 그 성희롱 당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나는 거야. 남자는 이 기억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마인드는. 재밌다니까? 왜? 마인드에 감정기억 한 달에서 못한다, 남자는.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야. 아무도 모르거든, 지금 그거를. 성심리를 해석하니까 굉장히 단순 명료해지는 거야. 특히 성을 들어가게 되면 성심리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단순 명료해져요. 이 마인드의 상처가 왜 만들어지냐? 바로 요 단순한 요 이드 하나가 이 마인드의 상처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게 상처가 성은 상처를 유발시키는, 마인드의 상처를 유발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마인드의 상처를. 그래서 여자들은 마인드의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성을 어떻게 합니까? 표현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성 표현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인드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왜? 본인들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걸 스스로들이 마음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신나게 표현을 해요. 왜? 몰라서. 마인드의 상처 안 받거든. 그러니까 마음껏 표현하는 거야. 이 안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작용한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왜? 어차피 못 느끼니까. 그래봐 몸으로밖에 더 가냐고. 자, 그러면 의도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남자가 있어. 의도적으로 성희롱하는 남자는 과연 성의 상처는 어느 정도일까? 바로 거의 성기능장애 수준이라고 보면 돼. 절대 신체 건강한 사람은 성희롱 잘 안 합니다. 왜? 성 가지고서 장난 재밌게 놀 이유가 없거든요. 음담패설 잘하는 남자들이 있어. 왜 그럴까? 성의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욕구불만이거나 성욕이 많거나 다 성적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성의 상처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안 봐도 뻔한 거야. 정해진 수순이에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에게,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이 관련되는 원리를 알려줘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알려진 상태에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식교육을 만약에 받게 되면 놀랍게도 엄청난 예방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지식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 근본 백단을 지금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지식교육 하게 되면 다 권장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만든 사람도 모르고 강의하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희롱 강의하는 사람도 보면 어이가 없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성희롱에 관해서 예를 들어 재판을 하거나 성희롱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거나 경찰, 검사, 판사, 성희롱과 연결되는 정부부터 시작해서 밑에 관련되는 움직이는 사람까지 이거 하는 사람 다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어차피 아무도 모릅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심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성심리를 가지고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성심리는 섹스심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섹스심리는 그냥 일반 심리예요. 절대 성심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논제로 정할 텐데 성희롱에 관련되어 있는 성심리는 생각보다 마인드에 상처를 크게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서 예방을 하도록.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은 지식으로 얼마인지 가르쳐주면 돼. 근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식은 다 성을 재밌게 만드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놈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성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돼요.